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예전에 이제 그 종목명은 이제 LIG 넥스원인데 사명을 바꿨죠. LIG 이제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커버리지, 그러니까 리포트를 내겠다라고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리포트를 냈다라고 좀 쉽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커버리지를 게시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뭐 당연히 해당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제 자료를 취합을 하고 정기적으로 또 중요한 이벤트마다 우리 리포트를 내겠습니다라는 선언인데 뭐 당연한 건데 이 선언이 왜 중요하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는 뭐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를 많이 커버하고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굴지의 외국의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을 갖다 커버리지 하는 순간 그렇다면 이제 외국의 다른 큰 손들이 우리나라 이제 금융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손들이 이런 종목도 있구나라고 처음에 인지를 하면서 그럼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존재를 하는지 알아야지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재하는 걸 제시했기 때문에 또 그 미국의 주요한 기관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를 커버리지를 하는 순간 또 하나 어떤 게냐면 미국의 월가에서 어떤 게 규정이냐면 커버리지가 없는 그 증권사에서 커버리지가 없는 종목은 우리는 자산에 편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기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해당 종목을 갖다가 투자하고 싶은데 해당 종목이 저평가되고 성장성이 유명하지만 커버리지가 없어요. 그러면 투자할 수 없는 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커버리지를 게시하는 순간 다른 유수의 자산 운용 기관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만족이 되면 우리의 조건에 부합하면 우리가 실제 투자하겠다라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수급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끼칠 수 있다. 외국계 돈이 들어오는 순간 사실 다른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변곡점에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좀 관심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죠.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관심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관심 기준에서 약간 좀 떨어지면은 그만큼 또 이제 실망 매물도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커버리지를 게시하면 이게 또 단점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가 130만 원을 제시해서 기분이 좋은데 그럼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증권사에 좀 안 좋은 어떤 그 풍토가 뭐냐면 매도 리포트를 안 냅니다. 매도 리포트 안 낼 뿐만 아니라 매도 리포트를 안 낼 뿐만 아니라 등급을 낮추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매수 리포트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는 없어요. 그냥 모든 걸 자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가차없이 그냥 매도 리포트를 내거나 그 등급을 갖다가 그 매수해서 뭐 낮추거나 이런 것이 생기면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투자했던 자산운용 기관들도 같이 이제 갖고 있던 종목을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매도 리포트를 내는 순간 갑자기 주가가 10% 폭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지만 하지만 해당 주주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까지 좋았지만 향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라고 하면 바로 매도 리포트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유의해야 될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했을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매력 포인트였나요? 예. 최대 매력 포인트는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수주 잔고가 무려 이제 26조 원인데 26조 원은 사실은 5년치 일감이다. 그러니까 5년치나 일감이 확보되는데 무엇이 엮여 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여기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최대 고객이 다 우리나라 국방부겠죠. 우리나라 국방부에는 아무리 영업이익을 많이 높이고 싶어도 5% 이상 높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 세금으로 해당 기업들의 매출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5% 이상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가서 판매했던 그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수주잔고의 해당 부분이 두 자릿수 이상 영업이익을 갖다가 담보하고 있다면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마련됐다는 것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장 중요하게 짚은 대목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지? 외국 경쟁과 경쟁사 비교했을 때 글로벌 경쟁사의 어떤 그 비교가 수주잔고 대비 우리가 훨씬 20% 이상 낮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요. 20% 낮기 때문에 자기 목표가를 130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런데 한국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우리나라 증권사 목표 주가 같이 봐야겠죠. 우리나라 증권사 목표 주가는 키움증권이 125만 원, LS증권이 130만 원, 하나증권이 111만 원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130만 원이 적지 않은 숫자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LS증권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 비교해도 최대 목표치를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모두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가 목표가를 갖다가 주가를 떠받치는 중요한 어떤 근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 그리고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를 오늘의 그런 어떤 그 시청 상위결 만든 것이 무엇이냐. 결국 천공투죠. 천공투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많은 중동 국가들이 이번에 이란 전쟁이 설령 휴전할지라도 한번 큰 쓴맛을 받기 때문에 반면 천공투는 미국의 패트리어트에 비해서 가성비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천공투를 갖다가 배치할 텐데 배치한 움직임이 만약에 둔화된다. 배치를 하지 않고 계약을 했지만 취소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되 휴전 때문에 만약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수익 창출의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